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황상호입니다. 오늘이 다이어트 열흘째인데요. 혹시 아직도 살 빠지는 느낌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체중계 숫자 말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말이에요. 저당질 식이요법을 잘 지키시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조금 더 없으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잘 들으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쳐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질을 줄여야 하는데 당질 음식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근육형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식사량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고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의 정신적 문제, 그리고 살이 찌는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체중 감량을 더디게 하는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질은 곡물, 설탕, 과일 같은 것들인데 이 1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고요.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먹었던 음식이 사실 당질이 많은 식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바, 선식, 시리얼 같은 것들입니다. 칼로리는 낮아도 당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에도 유당이 있어서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이나 꿀은 천연식품이라 괜찮다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됩니다. 쉽게 말해 단맛이 강한 식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당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식품 영양표를 확인하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방법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간단하게 당질 함량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5 사이즈 옷을 입고 싶으시면 하루 종일 당질을 55g 정도만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장을 보실 때 식품 영양표를 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육형 과체중이신 분은 체지방을 빼는 식사법만으로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적당한 선에서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거친 잎채소 위주의 야채를 많이 사용하시면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본인이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긴다면 무거운 근육으로 인해서 체중 변화가 없을 수 있으니 근육이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만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의 문제로는 첫째, 빨리 빼려고 다이어트 초반에 너무 적게 먹었을 경우에 몸에 저항이 생겨 정체기가 빨리 나타납니다. 정체기를 빨리 풀어내는 데는 24시간 단식 혹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후에 정확한 식이요법대로 진행하시면 순조롭게 빠질 겁니다. 두 번째, 관을적으로 과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말에 외식을 하면서 당질 음식을 먹거나 맥주와 같은 당질의 술을 마시는 것이죠. 평일 식이요법을 잘 지켜도 주 1회의 당질 과식은 다이어트 정체기를 유발합니다. 외식을 하시더라도 비당질 음식을 파는 식당을 가시고 술도 비당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일차 영상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식사량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안 먹는데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안 먹는 분은 몇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들 드십니다. 식단 일지를 작성하거나 식사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서 검토해서 식사량이 너무 많으면 적당한 선으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당질식을 하더라도 지나친 고칼로리식을 하면 아무래도 천천히 빠지거든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면 식욕억제제나 한약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체지방이 안 빠지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인간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텐데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체지방 분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또 우울감 등으로 몸에 화가 쌓여 기운이 침체되어 있다면 활발한 기운의 신체보다는 체지방이 덜 빠질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 걷기 운동을 강추드리는데요. 교회의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들도 신도들이 스트레스로 괴로워할 때 걷기를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걷기는 스트레스로 가슴에 쌓인 화를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질환이 있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관인데요. 열이 발생할 때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열 생산이 줄어들면서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붓고 체중도 쉽게 안 빠지는 것입니다. 내분비 내과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고요. 한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부인과적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만의 결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저절로 개선되는 경우도 많아요. 드물지만 달 모양의 얼굴이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적 문제도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기간에 증가하는 체중은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이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비가 심할 때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변비가 심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일부 여성 호르몬제, 일부 항우울제, 그리고 고단백 보양식품 중에서도 살이 찌는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먹는 약이라면 함부로 중단하시면 안 되니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의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교정을 해주시고요. 간헐적 단식 24시간을 다시 한번 해주신 후 2일차, 3일차 영상에서 알려드린 식이요법을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정체기를 극복하고 감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살이 안 빠진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보다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받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 대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 다이어트 초기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체중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빠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과 공유하셔서 한 달간 함께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